네, 오늘은 복수해석학 1의 4장의 17번째 시간으로서 리우빌 정리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증명은 여기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강의 마지막에 강조했던 코시 이니퀄리티를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이라는 것은 중심이 G0이고 반지름이 R인 Positively Oriented Circle이라고 했어요. 이때 이 함수 f가 이 CR과 내부에서 어널리틱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대문자 MR은 이 CR에서 이 절대값 FG의 맥시멈 밸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ML 이니퀄리티와 코시 인테그럴 포뮬러를 사용해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증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즉 G0에서 n번 미분한 값의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구한 바가 있었어요. 이 사실을 이용해서 오늘 증명할 내용, 리우빌 정리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복수해석학 이제 공부해 보면 이 리우빌 정리가 이제 뒤에 여러 번 우리가 활용될 건데요. 내용도 중요하고 증명도 굉장히 재미있고 이것에 활용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보다 짧아요. 함수가 두 조건을 갖는데요. 일단 이 함수 f가 인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전 공간에서 미분 가능인 것이죠. 그리고 전 공간에서 바운디드가 되면, 그러니까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사실은 컨스턴트, 즉 상수 함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리우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G0을 임의의 복소수라고 잡고요. 임의의 양수 R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f가 바운디드라고 했기 때문에 적당한 양수 m이 존재하는데요. 모든 복소수 g에 대해서 절대값 fg가 m보다 작거나 같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양수 m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코시 이니퀄리티를 활용해 볼까 하는데요. n이 1일 때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이제 n 대신에 1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왼쪽은 f'G0이 되고요. 오른쪽은 mr 나누기 r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식을 이렇게 써봤어요. f'G0의 크기는 r분의 mr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런데 이 절대값 fg의 크기가 항상 m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요 mr이라는 것은 CR에서의 맥시멈이잖아요. 그런데 이 절대값 fg는 모든 g에 대해서 m을 넘어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mr은 m보다 작거나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등식을 별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함수 f가 엔타이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 CR이라는 것은 중심이 G0이고 반지름이 R인 이 서클이었잖아요. 그런데 함수 f는 이 CR의 내부에서 어널리틱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함수가 어널리틱이어야 돼요. 그런데 함수 f가 인타이어, 즉 전 공간에서 미분 가능 어널리틱이기 때문에 요 r이라는 값을 무한히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이 점점 커지더라도 그 내부에서는 전부 다 어널리틱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f가 전 공간에서 어널리틱이기 때문이에요. 이 조건이 없으면 r을 무한대로 보낼 수 없죠. 그래서 이 별 하나, 요 부등식은 모든 r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r을 충분히 크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r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이 오른쪽이 이제 0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요 mr을 없앤 거예요. 요 mr은 r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값인데 r이 무한대로 갈 때 요 mr도 만약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거 뭔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mr은 r과 상관없는 어떤 m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r이 무한대로 가면 이 오른쪽 값은 0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f'G0의 절대값은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f'G0은 항상 0입니다. 그래서 G0을 우리가 임의의 복소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f'G는 모든 G에 대해서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예전에 이건 우리가 증명한 바가 있었죠. F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이 두 개 있었죠. 바운디드 그리고 인타이어 이렇게 두 개 있었는데요. 네, 그 두 개가 어디에서 활용되는지를 신경 쓰면서 증명을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우빌 정리가 사실 재밌는 이유는 실함수에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실함수에서 sin x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디퍼런셔블이니까 여기에서 보자면 인타이어에 해당되는 개념이겠고요. 다 알다시피 이 sin x는 절대값을 해보면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바운디드 펑션이 됩니다. 그런데 이 sin x는 컨스턴트 펑션이 아니죠. 그래서 이 리우빌 정리는 실수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이제 질문이 요걸 이렇게 복소 함수로 확장한 이 sin g는 이걸 만족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sin g는 일단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인타이어 펑션은 됩니다. 일단 요거는 돼요. 그런데 sin g는 명백하게 컨스턴트가 아니니까 이 리우빌 정리에 따르면 sin이 바운디드가 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sin g라는 함수가 바운디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sin g의 정의를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sin g의 정의는 2i분의 1 곱하기 2의 i 지승 빼기 2의 마이너스 i 지승이거든요. 이때 g 대신에 iy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iy의 요거 절대값은 2분의 1 그렇게 되고요. 여기 g 대신에 iy를 대입을 하고 여기도 g 대신에 iy를 대입을 해보면 지금 절대값을 취하면 이쪽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2의 y승 빼기 2의 마이너스 y승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때 y가 무한대로 가면 요 값은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sin g는 이 방향으로 가면 바운디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fg는 바운디드가 아니다라고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3장에서 이 sin g를 공부할 때 sin g의 절대값의 제곱을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어요. 그때 이 g를 x 더하기 iy라고 두면 sin 제곱 x 더하기 하이퍼볼릭 sin 제곱 y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y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요거는 x는 뭐 아무리 가봤자 요거는 이제 0과 1 사이지만 하이퍼볼릭 sin y는 정의가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y가 무한대로 가면 요건 0으로 가지만 요거는 이제 무한대로 가죠. 뭐 위의 계산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 sin g는 실수하고는 달리 복소수에서는 바운디드 펑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sin g가 이 리우빌 정리에 반례가 되지는 않죠. 이번에는 이제 앞서 설명했던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설명하고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왜 복수해석학 시간에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n차 다항식이 있습니다. 이때 an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주면 정확하게 n차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이 n차 다항식은 최소한 근을 하나 갖는다라는 것이 바로 대수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n차 다항식은 최소한 근을 하나 갖기 때문에 하나 가지면서 인수분해를 해서 n-1차로 줄이고 또 그것도 하나 근을 갖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계수에 대한 조건이 없다는 것은 복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바로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데요. 되게 이상하지만 대수학의 기본 정리는 오히려 학부 대수학 시간에는 증명할 수 없어요. 네, 대수학의 방법으로는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증명이 오늘 하고 있는 이 복수해석학을 활용하는 증명법입니다. 그걸 이제 증명하기 전에 이 렘마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는 지금 이 위에 있는 n차 다항식이고요. 그러면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양수 R이 존재하는데요. 절대값 G가 R보다 더 큰 G에 대해서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R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되게 이상한 게 모든 G가 아니고요. 충분히 큰 G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등식에는 오른쪽에 여기 최고창 AN만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적분학에서도 극한 같은 걸 계산할 때 다항식은 최고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렘마를 증명하고 이 시오렘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렘마 증명은 사실은 삼각부등식만 뭐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책에서는 뭐 굉장히 앞쪽에 1장에 삼각부등식을 설명할 때 이그젬플로 이 렘마가 소개가 돼 있었는데요. 네, 우리 이 강의 때는 그때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네, 너무 복잡합니다. 그때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이제 오늘 이 렘마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n차 다항식 이 PG를 가장 중요한 차수 GN승으로 이렇게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AN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이제 분모의 G가 나오고 G제곱 나오고 마지막엔 GN승이 되겠죠. 이때 지금 제가 표시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W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것의 크기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W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PG는 AN 더하기 W 곱하기 G의 N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W의 크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먼저 절대값 G가 1보다 크다 요 조건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요 절대값 W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몇 개의 항의 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활용을 해보면 각각을 이렇게 절대값 더해주면 더 크거나 같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때 절대값 G가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절대값 G의 제곱이나 여기 이제 분모의 절대값 G의 K승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G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몇 승을 해주면 요 값보다 요 값이 더 크거나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K가 1일 때는 같고요. 그래서 요 지금 다 분모에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역수로 취해주면 이쪽이 이제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요 분모를 전부 다 절대값 G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 오른쪽 값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있는 상수는 이렇게 다 더해 주도록 하고요. 지금 이 위에 있는 상수를 그냥 또 다른 상수 K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G가 1보다 크면 절대값 W가 이 값보다 작다 그렇게 얻었죠. 그러면 이때 절대값 G가 이 수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수는 맥시멈 1, 이 값인데요. 이 뜻은 이것보다도 크고 이것보다도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크다는 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절대값 G가 뭐보다 크냐면 2K 나누기 절대값 AN보다 크다라는 것을 하나 더 가정해 준 거예요. 네, 요 뭐 등호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값 W가 아까 1보다 크니까 요 부등식을 얻을 수 있어서 절대값 G분의 K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다시 한번 여기에 이 부등식까지 가정해 주면 이 값은 2분의 절대값 AN보다 작거나 같다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대문자 R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앞에 우리가 렘마에 나와 있는 찾으려고 하는 요 R이 요 R이 사실은 이제 이 값이에요. 그래서 절대값 G가 요 값보다 크면 절대값 W가 2분의 절대값 AN보다 작거나 같다를 얻을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이 조건에서 절대값 PG는 지금 아까 여기에 이제 절대값을 취해주면 되니까 절대값 AN 더하기 W 곱하기 절대값 GN승이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해주면 앞에는 절대값 AN 빼기 절대값 W 하면 이게 더 작거나 같아지죠. 여기 일단 똑같이 쓰고요. 그럼 이때 절대값 W가 이것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에다 대입을 해주면 절대값 AN 마이너스 2분의 절대값 AN 돼서 부등호가 이렇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 때문에 부등호가 바뀌어요. 그리고 절대값 GN승은 똑같이 써주면 2분의 절대값 AN G의 N승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절대값 G가 만약 R보다 크다라고 하면 지금 이 값은 2분의 절대값 AN의 R의 N승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G는 아니지만 G의 크기가 R보다 크게 되면 이제 이만큼을 만족하는 R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이 임의의 다항식이 최소한 근을 하나 갖는다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해 보면 근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G에 대해서 근이 없으면 이 PG가 0이 되는 G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게 이제 0이 되는 점이 없기 때문에 역수를 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모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건 이제 다항함수니까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한데 역수 취한 것도 사실은 분모가 0인 점이 아닌 점에서는 미분 가능하지만 요건 이제 0인 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해서요. PG분의 1이 인타이어 펑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단 요거 하나 킵해두고요. 이번에는 PG분의 1이 바운디드라는 사실까지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함수가 인타이어이고 바운디드니까 아까 설명했던 리우빌 정리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어쨌든 일단 PG분의 1이 바운디드인 걸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했던 렘마가 뭐였냐면 원점이 있고 이제 적당한 반지름 R이 존재해서
절대값 g가 r보다 크다는 것은 이 원 밖에 이제 g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밖에 g가 있을 때는 지금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g가 이렇게 밖에 있으면 이 g에 대해서는 이제 저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것이고, 이거는 사실은 상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pg분의 1이 요 밖에서는 바운디드이다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 안에서는 바운디드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절대값 pg분의 1은 일단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인타이어 펑션이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연속이에요. 특히 이 내부 절대값 g가 r보다 작거나 같다 요 셋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셋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바운디드이고 클로스드이잖아요. 경계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컴팩트 셋이 됩니다. 그러면 컨티뉴어스 펑션은 컴팩트 셋에서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역시 바운디드라고 배웠죠. 즉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 나누기 pg의 절대값이라는 함수가 이 컴팩트 셋에서는 바운디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까 첫 번째는 요 원 밖에서 바운디드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요 안에서도 바운디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에서 역시 이 pg분의 1은 바운디드가 된다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pg분의 1이 인타이어가 되고요. pg분의 1이 바운디드입니다. 리우빌 정리를 활용을 해보면 pg분의 1이 뭡니까? 상수 함수입니다. 즉 요게 상수니까 역수를 취한 pg 역시 상수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n차 다항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상수 함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순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어디에서 틀렸나 봤더니 이제 근이 없다라고 가정했더니 이런 모순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항 함수는 최소한 근을 하나는 갖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코시 부등식을 활용해서 리우빌 정리를 증명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대수학의 기본 정리까지 증명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